서울시 의회 앞 250차 해수로 5년입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은 부당했다. 탄핵 정변 진실규명 집회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을 날씨 속에 또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 250차 집회를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애국 선배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호국보훈 정신으로 솔선수범하여 한 명 한 명이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솔선수범하여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국민의 자세이고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을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요즘 시대적 추세가 국민의례를 안 하는 추세라면서 지방자치단체부터 국민의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억대의 세금을 들여서 행사를 하면서 국민의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종로구 한복축제 이번에 광화문 광장에서 하게 된다면 반드시 국민의례를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 미리 확인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할 예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행사를 개최하지 말아야 되겠죠? 국민의례도 하지 못할 정도의 행사라면 국고를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로구청장, 네 돈으로 해라. 네 돈으로 한복축제 해라. 맞습니다. 이렇게 마땅히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저항권을 발휘하는 이 귀한 현장,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국민의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 개양되어 있는 태극기를 향해 서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 상징 중에 하나인 자랑스러운 태극기입니다. 국기를 위하여 경례!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대한민국의 국가 상징 중에 또 하나인 애국가. 애국가는 법률로 국가가 애국가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과 100여 년을 동거동락해온, 희노애락을 함께 해온 이 애국가가 대한민국의 국가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굳이 법률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먼저 이 애국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를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정희군도 지금 4학년인데 지금 이제 9월 말이죠. 10월이 다가도록 아직도 한 번도 어떤 행사에서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를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애국가가 1절만 있는지 알 정도예요. 우리 아이들이. 애국가는 1절만 있습니다 라고 알 정도입니다. 왜 교육기관에서 애국가를 부를 수 있을 때 4절까지 안 부릅니까? 연습을 시켜야죠. 그 의미를 알려줘야죠. 왜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를 기회를 한 번도 안 가르칩니까? 꼭 국가행사 3.1절, 광복절 그런 행사 때나 4절 부를 수 있는 게 애국가입니까, 여러분? 네? 꼭 그런 국가적 큰 행사에서만 부를 수 있는 게 애국가 4절 완창입니까?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4절까지 즐겨 부를 수 있는 게 올바른 국가 교육입니다. 애국가를 4절까지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아이들은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애국가 4절까지 완창하는 올바른 국가 정체성 교육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애국가 4절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상과 위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랑 대하늘로 길이 보존하세.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르자. 부르자!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르자. 부르자!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르자. 부르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이 구호를 제일 싫어할 자는 저 북대지 김정은이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곳곳에 숨어있는, 뭐 이제는 대놓고 간첩들이기 때문에 숨어있는다는 말도 안 할게요. 곳곳에 간첩들이 가장 싫어할 구호이다. 이석기, 통진당 해산된 이석기가 주장했던 게 뭡니까? 애국가는 없애야 된다. 그 말을 한 자가 이석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겉으로는 애국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대한민국 초등학생한테 애국가를 안 가르치네요? 길 가는 초등학생 붙잡고 너 애국가 4절까지 외워서 부를 수 있니? 확인해보세요. 정말 6학년 아이들도 4절까지 못 외우고 졸업합니다. 그런데 외국 어린이들이 국적을 따기 위해서 외운다?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따기 위해서 애국가를 열심히 외운다. 가사의 뜻까지 배운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난 사람만 되라고 가르치지 마시고 먼저 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십시오. 된 사람이 된 다음에 난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자유가 말살되고 있는 중에도 그래도 저 북계보다는 정말 수백 배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러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순국 선열과 호국 용사님들, 애국 열사님들을 생각하시면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동 묵념. 바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희군. 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날씨 속에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민원 전화를 하면서 오랜만에 대판 싸웠습니다. 대판 싸웠어요, 오랜만에.
언성을 높이며 여러분 그 광주광역시 남구의 정일성 거리 전시관이 아직도 있어요. 거기는 이제 인민공화국입니다.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건 이건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래 구청장이. 그래서 2차 신문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도 제가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건 더 어이없게도 국고로 만들었어요. 국고. 우리 전체의 세금이 들어갔다고. 지방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계신 국민분들의 세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줬었고 수해 피해가 난 다음에 문체부에서 또 돈을 줘서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화순군보다 더 쉬울 줄 알았어요. 화순군은 국고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그리고 교육부 산하에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또 물어보는 공문을 했단 말이에요. 철거에 대한 의사가 어떤지 물어보는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럼 보통 이 정도의 압박을 받으면 제대로 된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철거의 방향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와야 되잖아요. 자, 2차 답변. 한 번도 논의 안 했고요. 정책이 없대요. 이거를 철거할 정책이 없답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를 하겠대요. 뭐 광주광역시 남구는 인민공화국이라는 여론조사 또 할 예정입니까? 거기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정일성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또 여론조사 가지고서 우리는 철거 안 할 것이다 이럴 겁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바로 광주광역시 남구 구청장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비서한테. 이제 그 비서와 대판 싸운 겁니다. 어떻게 싸웠느냐? 저도 모르게 이 글씨 보이세요? 글씨 보이십니까? 네. 저도 모르게 제가 지금 정일성 민원한 지 1년이잖아요.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말이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라고 말했더니 발끈하는 거예요. 저보고 품위를 지키래요. 국민으로서 네? 품위를 지키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다라는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이게 욕인가? 이게 욕인가? 정신을 차리다 국어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게 진짜 욕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잘못이나 실패의 원인을 알아서 뉘우치며 정신을 다잡다. 사리를 분별하다. 이게 욕입니까? 국어사전 뜻이 이거예요. 지금 정신을 차리다가. 이게 욕입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남구청이 하는 행각이 사리 분별이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전시물을 지금도 버젓이 전시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 이걸로 이제 싸웠죠. 저보고 이제 뭐 욕 같은 걸 했다. 어떻게 자기한테 정신을 차리라는 말을 할 수 있냐라고 이제 저한테 따졌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해결이 됐고,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김병래 구청장이요. 글쎄, 서정호 하사님 아시죠? 이제 연평도 포격전, 그게 제가 10월 정확히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10월입니다.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하신 서정호 하사님 고향이 광주광역시 남구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저 북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 서정호 하사님이에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김병래 구청장이 우리 남구에는 서정호 하사님의 흉상도 있대요.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지금? 남구에는 서정호 하사님 흉상도 있고
김병래 구청장이 서정화 사장님도 진심으로 기리고 있대요. 추모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거짓말이라는 뜻을 모르세요? 사실을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광주광역시 남구에 서정화사님의 흉상도 있고 김병래가 서정화사님 추모하는 행사에도 가나 보죠?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짓말은 뭡니까? 그게 진심으로 서정화사님을 추모하는 겁니까, 여러분? 정일성을 기리면서 주적인 서정화사님을 죽인 북계를 추종하면서 서정화사님을 진심으로 추모하고 있다는 게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거짓말하다라는 것을 사전으로 찾아봤습니다. 정의를. 거짓말하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어 말하다. 그러면 그 비서, 김병량 구청장 비서 이거 거짓말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거짓말이죠? 이따위 수준이 김병래 구청장 비서다. 그래서 이 담당 지금 비서는 제가 어떻게 혼내줄지 지금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다, 거짓말하다라는 단어의 뜻도 모르는 이 수준의 비서, 국민 열쇠를 받아 처먹고 있는 김병래 구청장의 이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정신 차리다, 거짓말하다라는 뜻도 모르는 이 비서가 지금 국민의 혈세, 세금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남구청의 정일성 거리 전시관을 철거하는 것은 김병래 구청장은 이제 명확히 간첩입니다. 여러분. 간첩. 강기정과 같은 급의 간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했던 거예요.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했던 겁니다. 저 북대지 김정은을 위해, 그리고 하나 더, 저 중공의 시진핑을 위해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던 간첩입니다. 맞습니다. 그 조사를 해봤어요. 김병래가 어떤 류의 간첩인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실제 처벌받은 사람들 판례문을 읽어드리면서 그들의 지령 중에 뭐가 있었죠? 그들이 받는 지령에 평화통일, 저 북계의 지령 중에 통일은 하되 평화통일이라는 지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뭐죠? 자유통일. 평화통일은 곧 연방제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의 아주 잘 그럴싸하게 포장됐지만 열어보면 똥이 들어있다. 똥을 평화통일이라는 말로 이쁘게 포장한 거다. 실제 판례문에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글쎄, 김병래 구청장이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상임대표입니다. 그럼 여기가 뭐 하는 데냐? 광주 자치구 중에서 남북교류협력팀을 최초로 신설했대요. 이거 어디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저 리재명 불법 대북 지원이 이런 루트로 많이 합니다.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으로 자금을 지원해요. 그 루트예요, 이게. 최초래요. 광주에 있는 자치구 중에서 이 김병래가 최초로 남북교류협력팀을 신설했고요. 통일진료소 개원을 제안했대요. 저 북에 통일진료소를 개원하겠다고 합니다. 그 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고
또 내년에 양궁대회 선수단을 초청할 거래요. 양궁대회에 남북관계 얽힌 실타래를 푸는 열쇠 역할을 하겠다는데, 전남매일 신문이 있어요. 전남매일에 8월 11일 날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병래가 8월 11일 날 인터뷰를 했는데, 김병래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이해가 되도록 왜 이자가 간첩인지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가 뭐라고 했느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정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남북 교류는 사실상 전부 막혀 있었다. 다만 지난 1998년 누가 나올 것 같아요? 누구 이름이?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햇볕 정책을 표방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에서 남북교류를 추진한 사례가 있었다. 김대중의 햇볕 정책에 박수치는 인간입니다. 이거 아시죠? 이 햇볕 정책으로 저 북계가 핵을 만들었다. 북계 정권이 무너질 수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안 무너지고 오히려 핵을 만들었죠? 바로 저 개대중의 햇볕 정책입니다. 탈북자분들이 이구동성 말하죠. 저 개대중이 때문에 이렇게 자유통일이 안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구동성으로. 핵대중이가 햇볕 정책에서, 그러니까 이 자가 자기의 정책의 모토가 바로 김대중의 햇볕 정책입니다. 여러분, 간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관계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또 문재양을 또 그렇게 추앙해요. 지금은 또다시 험로를 걷고 있대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정부에서 통일김치 생산의 길을 열어준다면 남북관계 역사에서 큰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통일김치를 만들고 싶대요. 그리고 2025년 세계 양궁선수권대회에서 북측 성수단을 초청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통일부 장관에게 특사 파견을 제안했다. 도찐 개찐이다. 김병래와 강기정, 세계 평화와 화합을 위한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청이다. 이거 정일성 사업하면서 강기정과 김병래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계의 평화, 화합을 위해서 정일성 사업을 해야 됩니다. 라고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는 자들이 강기정과 김병래입니다. 마지막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000년 6월 남북 합의를 이끌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금강산 관광 활성화와 개성공단 가동 등으로 부축 철옹성을 열어 젖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백두산 천지에서 올라 두 손을 맞잡으며 한반도 평화 통일의 희망의 싹을 틔웠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김병래가. 오라버리겠네. 여러분, 자, 김병래는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제가 애국자들의 이진원 대표님의 구호를 좀 따라 쓰겠습니다. 즉각 체포해야 됩니다. 국민에게 그 권리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 광주광역시 남구의 김병래 구청장을 즉각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하라! 이자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양, 개대중, 뇌물현, 문재양 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말아먹은 이 세 사람을 추앙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래서 정일성 거리 전시관도 일부러 철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김병래가 원해서. 일부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김병래 구청장을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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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래를 체포하라! 체포하라! 대표님, 이거 쇼츠로 꼭 만들어주세요. 김병래 즉각 체포해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고 있는 간첩들은 잔챙이들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간첩질을 하면 지금 수사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대놓고 빤빤스럽게 국가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왜 수사 안 합니까? 즉각 체포하십시오. 국민의 명령입니다. 즉각 체포해야 됩니다. 김병래. 이제 계속 이 구호로 가겠습니다. 국가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김병래를 즉각 체포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의 구호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력하게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곳에 더 세게 민원을 넣을 예정이고요. 신문고 민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광주광역시 남구의 정일성 거리 전시관 철거하라는 민원을 좀 부탁드릴게요. 내용은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신문고 민원의 양이 1000개, 2000개, 3000개 많아질수록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목소리로 진정한 여론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참 기막힌 뉴스를 봤는데, 이제 부모로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일이 스위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스위스, 유럽, 스위스, 선진국이라고 하는 스위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학생이 성전환 수술을 원했고, 당연히 부모라면, 진짜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딸이 갑자기 남자가 된다고 하면서 성전환 수술을 하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뜯어 말려야 되죠? 뜯어 말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화가 갑자기 엄마 저는 남자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저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 같아요. 저 성전환 수술 할래요. 그렇게 말을 한다. 전 당연히 잘못됐다라는 걸 알려주고 말릴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거 여기 선배님들 그런데 유럽, 스위스, 제네바에서 부모가 딸의 성전환 수술을 허용하지 않을 시 양육권을 박탈당하고 양육권을 박탈한대요. 국가에서. 그거를 반대하며.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양육권을 박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하겠답니다.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에 학생의 부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유수호 동맹을 통해 법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통과됐냐면요, 2022년부터 만 16세 이상인 스위스 국민이라면, 16세 이상이면 스위스 국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행정기관에 간단한 신고만 하면 성별과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법이. 가서 제가 남자로 살고 싶으면 간단한 행정 절차로 남자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스위스에서. 그래서 이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이게 자유고 이게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까? 네? 이게 진짜 자유입니까? 그래서 여학생의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말에 제네바 사업재판소에서 졌습니다. 패소했고 법원에서 뭐라고 했느냐? 성전환 수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라라고 이 부모한테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걸 만약에 거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실정입니다. 여학생의 부모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으나 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 스스로 남성으로 생각하고 있고 성전환 수술을 받고 싶어 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라고 절망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이랬어요. 나는 내 딸을 너무나 사랑한다. 그리고 과거 그녀와 함께 있던 모든 순간이 너무 행복했다. 그런데 지금 만약 딸이 앞에 있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와 내 아내 그리고 내 아들은 내 딸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그리고 내 딸도 이를 알고 있다. 우리는 매일 딸을 그리워하고 있고 함께 집에서 지내고 나라가 분리시켰어요. 성전환 수술을 동의하지 않는 부모는 이 딸을 키울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강제로 분리시켰습니다. 같이 못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정해체 아닙니까? 성전환 수술에 반대했다고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이게 가정해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거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을 기도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나라가 오직 이 대한민국 땅 하나 남았어요. 하나. 마지막 보루입니다. 대한민국이 이게 통과되면 이제 전 세계가 동성애가 만연하고 이렇게 성전환 수술이 만연할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이제 당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이 결혼하는 것도 당연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저 더불어공산당 인간들이 이 법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이 미친 인간들이. 그리고 얼마 전에 개판사가 동성애자도 건강보험에 피부양 자격을 부여한다는 게 통과됐습니다. 피보험자 건강보험은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그 판결이 하나 났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성애자에게 제가 갑자기 용어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서 잠시만 보겠습니다. 그 피부양보험 맞나요?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 여기 나오네요. 피부양 자격. 동성부부에게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이 판결이 하나 났다고 해서 건강보험에서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그 제도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건강보험이. 미쳤습니까? 이럴 때 뭐라고 하죠? 정신 차려. 국민건강보험! 정신 차려라! 네? 남성 동성애자가 지금 에이즈 발병률을 높이고 있는데 그거 독려합니까? 건강보험? 남성 동성애자 같이 살라고 독려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10월 27일 날 가장 지금 급하게 끌 불이 이겁니다. 여러분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이거 중단하라고 모이시는 거예요. 바로 앞에 불이.
더 나아가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막기 위해서 모이시는 건데 바로 앞에 불을 꺼야 되는 건 이거예요. 건강보험에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인정, 이거 즉각 중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표명하기 위해서 전국에 계신 주의 자녀 크리스찬 분들이 모이실 겁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동성애가 만연했을 때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시죠? 그때도 동성애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가 만연했기 때문에 심판하신 겁니다. 기본적인 창조의 질서를 깨는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되라는 말씀이세요? 우리 아이들 보고 동성애 하라고 권장하는 겁니까? 동성결혼하라고 부추기는 겁니까? 사춘기 시절의 아이들 안 그래도 반항의 시기입니다. 부모님과 소통 잘하던 아이들도 사춘기만 되면 입 꾹 닫고 어른들이 하라는 거 반대로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동성애, 동성결혼 이 문화가 들어오면 그 사춘기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따라하게 됩니다. 반항의 의미로 모방하게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일관성 있게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자들, 사람과 동물이 그럼 결혼해도 된다에 동의하는 겁니까? 동성부부, 사람과 동물이 결혼해도 된다에 본인들은 그럼 찬성하는 겁니까? 그것도 합법적으로 결혼으로 인정해야 됩니까? 개와 사람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그럼 사람하고 개 있을 때 개한테 피부양 자격 주는 겁니까? 개 치료받을 때 똑같은 원리잖아요. 나는 개와 결혼했습니다. 이 개에게도 피부양 자격을 줘서 이 개 치료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건강보험료가 개 치료까지 줘야 되냐고요 지금? 당신들의 논리라면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을 위한 제도를 세밀하게 지금 검토하고 만들려고 준비 중이라니까요. 시행을 곧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반대한다! 반대한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결사 반대한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반대한다! 정신을 차리길 바랍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이나 실패의 원인을 알아서 뉘우치며 정신을 다잡다, 사리를 분별하다, 이것이 정신 차리다라는 문장의 국어사전 뜻입니다. 2016년, 2017년 일찍이 사리를 분별하셨던 분들이 계시죠. 일명 저 좌파들이 펌웨이에서 말하는 태극기 부대,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이분들이 옳았습니다. 이분들이 사리를 분별했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 다수가 목소리를 낸다고 그것만이 또 진실은 아닙니다. 때로는 소수의 목소리가 옳을 때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되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국정농단이라는 그 말 프레임 거기에 완전히 갇혀 계셨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객관적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 공무원 연금 개혁, 이것도 정말 대단하신 국정 운영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기사와 그때 당시의 뉴스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얼마나 국민의 세금을 아꼈던 것인지, 국고를 지켰던 것인지 다시 회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특히 혈세 낭비 사업과 비리에 대해서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 들어 6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개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보전액으로 쓰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하루가 늦어질수록 매일 80억 원씩, 그러니까 오늘도 80억 원의 보존액이 들어가고 있는 연금입니다. 국회가 시한 내에 연금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내년부터 매일 100억 원씩 연간 3조 7천억 원의 세금이 들어갈 것이라며 개혁의 적시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을 해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 대타협을 약속한 노사정 대표들에게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청렴한 공직 문화도 언급하면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청산 의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자리 잡은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공직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혈세 낭비 사업과 비리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도 밝혔습니다. 비리까지 합쳐진다면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것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지난 정권의 자원외교 수사에서 비리 의혹이 드러나는 점을 지적한 동시에 강력한 비리 척결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이게 그러면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심으로써 국민 세금이 얼마나 절감됐을까? 좀 가늠이 되세요? 가늠이 되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었고, 그때 룰대로 간다면,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 때 하루에 국고에서 하루에 80억씩 지원을 해야 그걸 이제 보조금이라고 하죠. 보전금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국고에서 공무원 연금으로 하루에 80억씩 지원을 해야 공무원들한테 연금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공무원을 이제 그만두신 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80억씩 적자다. 그럼 이게 곧 부채가 되는 거예요. 부채. 국가 부채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얼마를 절감할 수 있었느냐? 자, 2016년에 이제 시작을 하고요. 2085년, 약 한 60년 후까지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약 그렇게 내다봤을 때 2085년까지 계산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국고에서 나가야 될 돈이 1238조랍니다. 2016년부터 2085년까지 국고로 1238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개정을 성공을 했죠. 1238 기억하세요?
개정을 하고 나서 얼마로 다운이 됐느냐? 개정을 하고 나서 1238이었는데 741조로 줄어든 거예요. 40%를 감소시켰어요. 40%를. 그래서 그 40%의 액수를 말씀드리면 497조, 박수! 497조를 아끼셨습니다. 공무원들을 설득해서. 하지만 공무원분들은 분명히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거를 수용했던 공무원분들께는 감사해야 돼요. 네. 그 당시에 공무원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 잘못된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따라 주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497조를 아꼈어요. 그런데 국고를 497조를 아낀 대통령을 우리가 탄핵시킨 겁니다. 맞아요. 기가 막힙니다. 그거 해놓고 저 새끼들이 네. 돈 가지고 탄핵시킨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나쁜 새끼들. 기가 막히죠? 497조를 아끼신 분을 국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탄핵시켰습니다. 그것도 뭐로? 아니 진짜 박근혜 대통령님이 뇌물을 받았으면 억울하진 않죠. 뇌물이라도 진짜 막 수천억 받으셨으면은 제가 억울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뇌물 영원이었다. 뇌물 영원. 올라가는 건데 그돈 가지고 탄핵했어요. 그 개자식들이. 참. 그래서 이거를 하루 그 보전 금액이 하루 80억이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이거를 0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 아예 진짜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루 41억 원으로 줄이신 거예요. 협상을 본 겁니다. 41억 원으로. 497조를 줄였다. 2085년까지 이제 계산해 봤을 때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국가세금 497조를 아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평가 내렸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한 대통령을 탄핵시켰어요. 그것도 없는 죄 만들어서 씌워가지고 탄핵시켰습니다. 그럼 해외에서도 그렇게 했느냐? 네? 해외에서는 뭐라고 평가를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베른트 마린 오스트리아 사회복지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계획에 대해서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큰 개혁을 짧은 기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니치 사카모토 일본 노무라 연구소 수석 고문은 한국 공무원 연금 개혁은 대성공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쓴 그 기사의 그 전해 11월 열린 이 아태 지역 연금 전문가 국제회의에서도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호평이 좋은 평가가 있었는데 세다툴라만 모드 말레이시아 세인즈 대학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압박이 커지는 현실에서 맞죠? 이게 뭐냐면요. 처음에 공무원 연금 개혁 만들었을 때는 평균 수명이 짧았던 거예요. 그때는 이게 가능했어요. 근데 점점 수명이 늘어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압박이 커지는 현실에서 한국은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함께 충족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와, 한국은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함께 충족하기 위해서. 와, 그러니까요. 정말 놀라운
이런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많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공무원 가족분들이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네?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그거를 뚫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을 해주셨고요. 국민 여러분, 국민 부담 497조를 줄인 대통령이 바로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국가 세금 497조를 아끼신 분이, 이 숫자 저도 기억해야겠네요. 497조를 아끼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님이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2016년도 기사예요. 2016년 기사.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그 찌라시 카더라, 말도 안 되는, 정말 입에도 오르기도 뭐한 여성 혐오 발언들, 그런 걸 혐오 발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난무했던 때에 박근혜 대통령님은 묵묵히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일을 잘하고 계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분이 왜 탄핵당한 겁니까? 촛불 개딸들, 촛불 반역자들, 말해 보십시오. 국민 세금 490조 아낀 대통령님이 왜 탄핵당한 겁니까? 누구보다도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고 이 대한민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로도 공무원 연금 개혁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은 원천무효다. 불법 사기 탄핵이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누구보다도 이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걱정하셨던 우리 애국 선배님들께서 사리를 분별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고 태극기를 들고 한 목소리로 이 구호를 외치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 세금 497조를 아끼신 진짜 지도자셨습니다. 애국 애민 지도자, 대표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님이셨습니다. 그런 부당한 사기 탄핵에 대해서 올바른 국민이시라면 8년이 지났지만 이 구호에 동참하여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사기 탄핵 진실을 밝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득을 본 자,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사기 탄핵으로 득을 본 자는 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탄핵으로 흥한 자, 탄핵으로 망한다가 될 것입니다. 제가 탄핵으로 흥한 자 하면 탄핵으로 망한다 해주세요. 탄핵으로 흥한 자! 탄핵으로 흥한 자! 탄핵으로 흥한 자!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사기 탄핵에 동조하고 부역하고 배신한 자들은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진정한 명예회복은 이렇게 진실된 국민들로 비롯하여 진실된 여론으로 회복하게 되실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빈손 시인님의 글을 보고 울컥했는데요. 제목부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광화문 광장, 중심대 광장, 우리 선배님들께서 탄핵 무효를 외쳤던 그 현장이 8년째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세종문화회관 계단이 촛불의 시작이었어요. 그 계단이 발화지점이에요. 거기서 촛불들이 첫 모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계단이, 저 촛불들이 시작한 그 진원지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바로 자유수호 K파티입니다. 거기를 뺏어서 2017년 11월부터 뺏어서 그 자리를 한 주도 빠짐없이 촛불들이 집회를 못하도록 막은 데가 K파티예요. 그런데 종로경찰서장, 거짓말쟁이, 직권남용, 공경연 종로경찰서장이 K파티에게 집회금지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집회를 하지 말랍니다. 왜냐? 조계종 행사가 있대요. 조계종 행사가 있으니까 너네 집회하지 마. 그것도 조계종 행사가 9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전에는 100번 양보하여 우리 그럼 9시에 하겠다. 9시에 하겠다 그랬는데 하지마. 조계종 행사 마치는 장비나 조계종 행사 끝나고 가는 사람들한테 걸리적거리니까 너네 집회하지마. 12시까지도 하지마. 여러분, 조계종 행사가 조계종이 돈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세금 9억이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문체부에서 조계종 행사에 9억을 줬어요. 하지만 K파티가 가만히 있을 K파티가 아니죠. K파티가 그냥 가만히 있을 K파티가 아닙니다. 왜냐?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엄연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공권력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재판했습니다. 집회 금지 그거 자체 정지시키는 가처분 재판을 했어요. 사건 2024-아 13079 집행정지. 결과 궁금하시죠? 자, 피신청인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서울 담당 변호사 유승수, 그리고 신청인이죠. 제가 잘못 읽었네요. 신청인은 K파트 대표님이신 이용원 대표님, 그리고 소송 대리인이 바로 유승수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서울 종로경찰서장 공경현, 피신청인은 종로경찰서장입니다. 2024년 8월 30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집회금지 통고 처분은 법원 2024 구합 79989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종로경찰서장 공경현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직권남용 공경현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K파티는 그래도 저희가 원활한 원활한 상호 존중을 위해서 그 행사가 끝나는 9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준비는 7시부터 합니다. 준비는 7시부터 9시까지 앰프 사용을 9시부터 하기로 협의를 받습니다. 박수. 우리는 이렇게 품위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배려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상호 존중하여 앰프가 겹치지 않게 9시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집회 결사의 자유는 종로경찰서장 따위가 집회 금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걸로 끝이냐?
공경연은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아야겠죠? 네,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집회를 말살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혼쭐을 내놔야 돼요. 끝까지 공경연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K파티는 싸우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집회하고요. 이제 법적으로 종로경찰서장 공경연이 직권남용, 집회방해! 이건 집회방해입니다. 공권력을 사용하여 집회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집회방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더 가중처벌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좌빨 공경연은 이제 체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체포당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빈손 시인님은 이것을 미리 예측하고 계셨더라고요. 이 행정소송에서 K파티가 이길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미리 판결이 나기도 전에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이 글을 쓰셨대요. 무궁화는 피어 만발하리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무궁화는, 여러분, 또 이건 어디에 대입되죠? 박근혜 대통령님 생각하면 어떤 꽃이 떠오르나요? 박근혜 대통령님 성함에 무궁화가 들어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피어 만발하실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고 초심을 잊지 않은 우리 선배님들의 진실된 응원의 목소리가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회복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국민 저항권을 발휘하는 이 현장, 무궁화는 피어 만발할 것입니다. 네. 일단 우리 빈손 시인님의 글을 낭독하고 오늘의 시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 글을 읽고서 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집중해서 한번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무궁화는 피어 만발하리라. 마카베오 하 7장에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악독한 왕이 나오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율법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돼지고기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돼지 피를 마시도록 강요하면서 불응하면 죽이도록 왕명을 내렸다. 그때 7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아들들을 하나둘 죽이기 시작했다. 첫째와 둘째, 셋째 아들이 왕명을 거부하고 죽임을 택했고 넷째 아들의 차례가 왔을 때 그 넷째 아들은 왕에게 말하길, 나는 죽어 부활하겠지만 당신은 과연 부활에 참여할지 알 수가 없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죽음을 택했다. 이렇게 하여 7 아들 모두가 죽었다. 이제 어머니 차례가 되었을 때 왕이 너도 왕명을 어기고 죽음을 택하겠느냐? 호통을 쳤을 때 어머니는 당신은 내 아들들의 눈을 빼고 손을 잘라내고 발목을 잘라내고 목을 잘라내서 죽였지만 내 아들들은 부활의 날에 신께서 모든 지체를 새 것으로 바꿔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이지만 당신의 썩어버린 육체의 결과는 누가 보장해 알 것인가? 라고 말하고 그 어머니 역시 죽음을 택하였다. 만약 부활이라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이라면 권력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독재와 악정과 악마적 이념과 진보의 사악한 사상과 좌파적 김일성주의와 태양신을 숭배하는 주사파의 공갈 협박과 음모, 술수, 기만, 조폭적 집단주의, 개딸들의 아우성, 공산사회주의,
무신론적 횡포와 촛불혁명이라는 노상방뇨의 역겨움에 신경 쓰지 않는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을까.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물리학자, 수학자로 진자의 등시성 및 관성 법칙을 발견하고 지동설을 확립하려고 쓴 저서 프톨레마이오스와 코페르니쿠스의 2대 세계 취재에 대한 대화. 이 책은 교황청에서 금서로 명하였다. 교황청의 재판에서 종교재판에서 강요하는 천동설을 긍정하였지만 재판정에서 나오면서 그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말했다. 천동설을 교리화한 카톨릭에 대하여 지동설을 주장하는 것은 교황과 교황청에 대한 모독죄였다. 모독죄는 화형이었다. 자빨들아! 잘 들어라.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달리지 않겠는가?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애국자여 위대한 영웅 안중근 의사는 일본 총독 이토 히로부미에게 건총을 발사하여 그의 가슴과 옆구리와 복부에 총알을 명중시키고 코에아 오라! 대한민국 만세를 3번 외쳤다. 안중근 의사는 리슨에 있는 일본 고등법원으로 송치되었고 판정에서 나는 국민의 의무로서 내 몸을 희생하여 어진이를 이루고자 했을 뿐이다. 이미 죽음을 각오한 바이니 죽어도 아무 원한이 없노라고 변론하였다. 한국 변호사는 물론 러시아, 영국, 스페인, 심지어 일본인 국제 변호사까지 변론을 맡겠다고 하였으나 선임을 불허하였고 형식적인 일본 간선 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되었다. 안중근 의사는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싸죽인 나는 사형. 대체 일본 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인가? 법정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항변하였다. 안중근 의사는 1910년 3월 26일 오전 9시에 동생 안정근, 안공근과 마지막 면회를 마치고 10시에 교수형으로 승급하였다.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큰 뜻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자빨들아! 내까지 것들이 아무리 악을 쓰고 발악하고 연병을 떨어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여전하며 무궁화는 피어 만발하리라! 지금도 무궁화꽃은 피었습니다. 2024년 9월 28일 빈손! 와, 정말 멋있죠? 이것이 참 지성인의 글이고 참 지성인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떤 목소리에 박수를 쳐야 되고 어떤 목소리에 동조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되돌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정의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무궁화는 피어 만발할 것이고 지금도 무궁화꽃은 피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현장에 계신 진정한 목소리, 진실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들 덕분에 지금도 대한민국의 무궁화는 만발하고 있습니다. 무궁화꽃은 피어 있습니다. 오늘로써 250차였는데요. 이 5년간의 발걸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8년간의 걸음을 하고 있는 K파티가 말도 안 되는 집회 금지 통보로 중단될 뻔하였지만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무엇보다 이 현장도 그렇고 K파티 광화문 중심 대광장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 현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이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날씨 속에 정이야 이거 가져가야지.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감사한 날씨 속에 1시간 반이라는 시간, 긴 시간 동안 우리 함께 해주신 이 현장에 함께 해주신 우리 애국 선배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작은 울림을 크게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능력자들이시죠. 이분들이 아니면 전국에 그리고 해외 동포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언론인 상을 받아야 되실 분들이 바로 이 앞에 계신 우리 우파 유튜브 대표님들이신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욱 뜨겁게 그리고 더 가열차게 우리 대표님들을 응원해 주시고 또 소중한 후원으로 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여기 대표님 여기 방송 이름이 여기 들어봐, 두보라비. 두보라비. 두보라비시신 거죠? 네네. 제가 두보라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우리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저 그런 거 없어요. 애국맘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애국맘. 네, 애국맘. 선배님 감사해요. 지금 5년 됐고, 네. 우리 저기 우파 대표님도 지금 소개해가지고 애국맘으로 검색하시면서요. 네네네. 우리 오늘 아리따운 우리 우파 유튜브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 이 앞에서 큰 힘이 되어주셨는데 네 리액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두보라비 대표님 감사합니다. 두보라비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두보라비 TV자 붙여야 되는 건가요? 네 두보라비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저번 주에 백승원 대표님만 계셨다고 걱정돼서 오신 우리 참 마음이 따뜻하신 우리 대표님이 계세요. 자유세상 방송 대표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자유세상 방송 대표님 우리 ROTC 모자를 쓰고 계시죠.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K파티가 이제 9시 시작해서 이 현장에 K파티 1회부터 함께 해주신 멤버가 계세요. 바로 여기 앞에 잘생기신 우리 정지훈 대표님이신데 우리 정지훈 TV 대표님 감사합니다. 지금 정지훈 TV 2로 하고 계시죠? 정지훈 TV 2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쌍문동 원펀치 쌍문동 원펀치 우리 백승원 TV 대표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백년대계 TV2 백년대계 TV3 백년TV 서브 채널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종창아재 대표님도 계셨었죠. 종창아재 대표님 감사합니다. 계셔요. 그쵸 가셨 네 종창아재 6, 7, 8, 90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슬픈 복수를 하기 위해 광화문 중심내광장으로 이동하신 우리 슬픈 보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셨어요. K파티 장비 설치를 위해서 우리 슬픈 보스 대표님은 이동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이 현장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선배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 선배님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서 박근혜 대통령님 명예 회복되는 거 꼭 보셔야 돼요. 그쵸? 네, 우리 선배님들 더욱더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자유수호에 앞장서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우리 선배님들 원래 이 주말에 여가 활동하시고 여행 다녀셔야 할 나이세요. 그런데 그거 포기하시고 이 현장에 나와 계십니다. 정말 감사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자유수호 K파티 오늘 집회금지 통보를 뚫고 9시에 시작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 나 이것 때문에 안 가져왔는지 몰라.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와 희망있는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국민 여러분, 박근혜 인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믿음과 신뢰로 저를 지켜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조국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와 희망있는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이것으로서 이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저 오랜만에 여기 왔는데 올 때마다 참 잘하세요. 제가 저 애국맘이 너무너무 아주 소리 있게. 백년대계? 누구셔요? 여호수아. 여우사? 여호수아. 여우사님. 유튜버는 안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늘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셔요. 정지훈 TV, 백년대계 TV, 자유세상님이 오늘 오셨네요.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부정선거 쪽에서 주로 반대하는 쪽에서 일하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여기하고는 좀 안 맞아서 제가 잘 안 왔는데 우리 또 오랜만이야. 우리 박 대통령 묘소 지킴이 여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만 얘기할까? 여우사님, 뭔 얘기 하시고 싶어요? 이 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를 8.15 정부라고 그래요. 이승만 독재 타도 8.15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8.15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이승만 정부 다도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8.15. 나 어려워. 아니 숫자 8.15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5.18. 네. 그러면은 박정희 5.16 군사 쿠데타 이거 다도 그럼 박정희 정부 다도 5.16 엎어치우면 뭐가 돼요? 6.15.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할 때 6.15 남북 공동선언이지요.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날짜가 언제요? 60년 4월
하야한 날 만나가지고 판문점 선언한 거죠.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남한만에 유엔 감시하에 단독 총선거한 거죠. 50총 총선거죠. 오구 대선하고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몰아내고 어떻게 들어갔나요? 몇 날 며칠 날 들어갔죠? 저는 정확한 숫자 잘 몰라요. 왜 이래요? 5월 10일 날 청와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5월 9일 날은 뭐예요? 러시아 전생 2차 대전 러시아 전쟁 전승 기념일이 언제예요? 오구 대선 말하는 거예요? 예. 러시아 전쟁 기념일이 5월 9일이잖아요. 하고 유엔 감시하에 남한만에 총선한 게 5월 10일이죠. 5, 9, 5, 10. 예. 그러면 지금 이 굉장히 해박하시다. 한국의 정부가 돌아가는 게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 10차 개헌은 남거든 거예요. 예, 87체제, 87체제 뭐죠? 5.16 없어요. 8.15도 없고. 87체제가 언제냐고요? 89년도, 87년도 헌법이 9차로 개정된 걸 가지고 얘들은 노래를 부르고 그냥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돌아다니죠. 87년도 9차 개헌. 5.16 없어요. 4.19만 있어요, 헌법에. 예. 여우수아님이시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저 오랜만에 여기 나왔어요. 오늘 저 주로 부정선거 쪽에서 반대하는 거. 저 부정선거 투쟁하신 분들 응원하고요. 제가 시작한 연도랑 같아요. 2020년 저는 2월 달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4월부터 4.15 부정선거부터 투쟁하신 분들 응원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라인에서 이제 사전투표 없애는 거랑 사전투표 폐지랑 손으로 직접 그 자리 그 즉시 손으로 개표하는 거 그걸 수개표, 당일 수개표를 저도 이 현장에서는 제가 이제 주제가 중간중간에 할 때도 있지만 또 이제 중심적으로 못하지만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 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직접적인 이제 민원 신문고 민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저도 찾아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를 좀 언제나 신선해요. 굉장히 말씀 또박또박 잘하시고 아주 정확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여기는 좀 잘 안 오는데 오늘 부정선거 뭐 그게 없어갖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제가 시간이 되면 올게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제가 부정선거도 꼭 밝혀야 되는 진실이기 때문에 같이 투쟁해가는 그런 성공적인 투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애국맘 화이팅! 화이팅! 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강화문에 왔는데 저 뒤에서 잣발들도 촛불 들고 일어났네요. 저는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